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방송. 제가 그 정규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아직은 제가, 일주일에 3번 하기는 아직은 조금 힘이 듭니다. 두 번도 아직은 뭐 고정적으로 2번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 당연히 2번도 고정으로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3번은 이제 더더구나 힘들겠죠. 예. 조금 이제 적응 시간과 뭐 아직까지도 지금 한국의 어떤 정세 같은 것들이 완전히 뭐 안정이 됐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현재처럼 방송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최근에 이제 천당과 지옥이 오가는 엄청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장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 죄송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엄청난 이제 장세가 있었죠. 이제 트럼프발 뭐 관세, 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엄청난 장세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도 또 폭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폭락과 엄청난 폭등과 그리고 또 폭락. 예.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장세.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그게 또 같이, 어, 좀 같이 움직였다면, 크게, 동요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다. 어? 그리고 주식이 오르고 튀고 나면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거를 뭐,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그냥 주구장창 제가 말을 했었죠. 예. 물론 뭐 아무 종목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고 뭐 자신이 공부한 대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하고 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철칙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엄청난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주식이 오르다가도 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왜냐면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장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 있어 보면은 절대 그냥 마냥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디테일하게 보면은 주식이 그 사이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몇 번을 어? 하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주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러고는 우리가 신도 모르지만은 5년 뒤 10년 뒤의 주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켰다면 이번에 폭락을 했을 때 엄청난 폭락을 했을 때 뭐 테슬라로 예를 들면은 22%인가 떨어졌었죠. 어? 맞나? 하여튼 엄청난 그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제 폭등할 때 또 테슬라가 22%도 올랐죠. 어제는 또 7%또 떨어졌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장세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될 때 매수. 무슨 매수? 소액 분할 매수. 이 원칙을 지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번 기회에 싸게 좋은 주식을 싸게 잘 매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미국장을 제가 뭐 늘 뭐 인텔도 말씀드렸고 리비안 뭐 화이자 뭐 노보노디스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못 샀습니다. 이번에 폭락장에. 왜냐하면
달러가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지금 달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절대 들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바꾸진 않습니다. 환전해서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달러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의 일부를 이제 쟁겨놨다가 요런 어떤 주식의 어떤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폭락장에서는 매수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화는 늘 있는 거니까, 그죠? 원화라는 이 현금은 제가 계속 이런 지금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는데, 전 말만 해놓고 제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서의 현금은 있었기 때문에 미국장만큼 우리 국장이 뭐 폭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큰 폭락이 있었고, 그때 소액 분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뭐 채널의 뭐 주요 종목이라 되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많은 주식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매를 했다. 근데 이제 뭐 미리 예측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어제 이제 12%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하고, 오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미국 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이 또 꽤 괜찮아요, 요즘에.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부터 해가지고 또 밸류에이션, 우리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렇게 자꾸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움직이면 안 된다. 제가 그 사람들 말은 그냥 미국에서 이런 소식들이 있었구나, 그냥 뭐라 하죠, 그냥 일어나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걔네들이 다 취합을 해갖고 유튜브 방송인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송 정도는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일일이 다 그 모든 어떤 소식과 뉴스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주요 소식, 물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종목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지는 않겠죠. 걔네들이 주로 다루는 종목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량주 위주로 국내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량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소식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알려줍니다. 거기서 끝나야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래 됩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시장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만 써야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게 뭐 앞으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테마에 관련된 종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좀 유념하셔가지고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소리 그런 걸 이렇게 좀 들으시기,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들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아직은 내가 이 주식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낮아서 내 스스로의 분석을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똑같다. 우리 그냥 개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들이랑은 또 달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하나마나한 분석을 해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딱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하락, 지금은 상승, 지금은 보합,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금융시장, 최대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자기가 뭔가를 벌어먹고 살려면은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뭐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그 분석은 안 된다 이겁니다. 미국 장에서는 바로 퇴출내버려요. 그리고 얘들은 딱 자기가 이렇게 상승 분석했는데 만약 하락을 했다. 어? 그러면은 또 깔끔하게 또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뭐, 이런 부분을 관가했다. 내가 예측을 똑바로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가 어떤 신뢰도가 있는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냐 또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이 리포트를 또 발표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막 출렁출렁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파워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뭐 증권 애널리스트 나가지고 뭐 나불나불 거리 봐야 아무도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고대로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전문가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아까 주식은 하락할 때 사는 거다. 튀고 나면 사는 거 아니다. 이거를 말한 횟수만큼이나 우리나라에는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자기들이 그냥 잘 모르는 이런 서민들이나 개미들이나 이런 부동산 투기꾼들 등쳐먹고 누구 핏바람 먹으려고 그냥 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칭으로 자기가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그냥 그런 부동산 전문가 뭐 주식 전문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채권 전문가는 있어요. 그건 내가 인정해. 채권은 좀 다른 분야예요. 여러분들 채권은 진짜 환율만큼이나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 부분은 각 나라마다 채권 전문가가 있습니다. 채권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채권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있다는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주식 전문가는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뭐 유튜버 나와서 떠들어대는 인간들 아무리 뭐 종합 편성 채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을 하든 유명한 뭐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든 다 그게 헛소리예요. 그냥 쟤는 저래 생각하는구나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 금융시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병동성의 어떤 폭이 좀 좁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뭐 PER 수준이 굉장히 지금 낮다. 근데 이거는 과거부터 그랬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용어 안에는요. 그냥 우리 이제 지정학적 북한을 있고 뭐 아직 휴전한 나라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뭐 휴전이 나라고 언제든지 전쟁 발발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크게 변동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개방시장인 건 맞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만 봐도 공매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매도 금지를 했죠.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은 그런 선진국 수준의 개방된 그런 금융시장은 아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재벌 그리고 그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벌 승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너가 CEO까지 하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초의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창업주가 경영까지 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아들이 또 무슨 또 CEO를 하고 또 그 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선진국 기업들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드문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창업주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포지션이 큽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스티브 잡스 아들이 또 애플을 계속,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애플을 경영하는 그걸 주는, 그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장법, 이제 시장 자본법,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하는데, 상법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상법 개정을 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사들이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런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명목 아래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을 인정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뭐 몇 배니 뭐 8배니 뭐니 해도 그 옛날부터 그래 왔던 것들이에요. 뭐 새삼스럽게 뭐 지금 뭐 저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살만하다, 이런 논리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는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지금 미국이 뭔가 저런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금리가 당연히 국채가 흔들리면 이제 금리가 같이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이번 이제 CPI 발표에서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는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이제 CPI 발표부터는 이제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뭐가? 물가 상승이라는 이런 공포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세를 너무 많이 이제 높이니까. 근데 이것도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들이, 또 이번에 또 90일을 또 유예를 했어요. 뭔가 관세를 90일 유예를 하겠다. 하도 이제 트럼프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너무 나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돌아올 시기가 안 됐나. 저 밸류에이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율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 때문에 왜?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지금 미국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탄핵 정국이 끝나가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끝나가고, 유력한 이제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평소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 정치 철학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한국이 정상으로 지금이 다 모든 게 비정상이야.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비정상인데, 이거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절대 공짜 없습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따른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금리로 나타날 것이다. 기준금리 아니요, 시장금리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면은 또 이게 국민들이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래 저랬어 이재명을 뽑으면 안 되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처럼 서서히 죽어갈래.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다 해가지고 경기 안 살아나요. 그거를 일본이 보여줬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낮춘다고 경기 살아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경기가 안 좋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만 낮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비춰보자면 금리 낮추면 안 돼요. 금리를 낮추면 더 망합니다. 더 망해.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준금리는 동결 유지를 해줘야 돼. 언제까지? 그냥 미국이 금리를 저희들이 나라 꼬라지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면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그 금리 차가 줄어들 때까지 합리적인 선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우리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차익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을 노리고 조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으로, 거기에는 약간의 뭐 저밸류에이션이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이 감안되고 지금 정치적인 이유도 다 고려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상법 개정도 통과될 거다.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제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장에 이 상장된 회사들에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사들이 옛날에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와 주주까지 포함돼서,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개미들이 맨날 피 보고 뭐 유증, 뭐 돈이 현금이 있는데 유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멀쩡한 회사를 갑자기 또 뭐 인적 분할 한다든지 물적 분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기 힘들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걸 잘못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려. 물론 미국만큼 세진 않겠죠. 우리나라 법이 후지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이 선진화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대집니다, 진짜. 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패가 망치네요. 네가 뭐 1,000억을 가지고 있든 몇 조를 가지고 있든 네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개박살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소송의 어떤 결과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장초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유튜브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구글이 분할합니까? 회사를 분할해요? 안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또 뭐 태양광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안 해요, 절대로. 했다가는 개박살 나는 거예요. 테슬라 주주들한테 개박살 납니다. 하루아침에 진짜 그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게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 그리고 막 소송이 일어나고 해도 우리나라 법 자체가 늘 아시잖아요. 솜방망이 쳐버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죄를 일으켜라 하는 법이잖아요. 왜? 범죄를 일으켜서 얻을 이득이 내가 검거가 돼서 깜빵을 살든 뭐 벌금을 먹든 추징금을 먹든 그것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게 맞는 거야. 착실하게 범죄를 안 일으키고 살아가는 게 바보 되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법 개정을 함에도 있어서 그 처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이 소송이라는 것이 진짜 사람 피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말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에 발끝도 못 쫓아가는 그런 금융 시스템, 공매도도 지멋대로 막 금지하는 건 괜찮아. 근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금지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이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어떤 틀 안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진짜
미국은 일벌백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잡혀요. 그 정도로 그 시스템이 굉장히 구멍 없이 촘촘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 감시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금융 시스템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이제 바닥이니까 금융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아마 외인들이 조금 이제 미장에서 어느 정도는 한국 시장으로 좀 자본 이동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그런 궁극적인 결과적으로는 환율을 보는 거예요. 환율. 당장의 환율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변동폭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는 그 정도까지 휩쓸리진 않는다. 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래도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변동 장세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돼.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으로 다 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뭐라지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뭔가 혼란스러워. 여기저기 막 반도체도 뭐도 뭐가 이렇게 서열 정리라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서로 서열 다툼을 하는 뭔가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야. 혼란스럽지.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그 어떤 투자의 기본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나가면은 시간은 무조건 개미의 엄청난 무기다. 이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빚을 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독이 돼. 빚을 내면 시간이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놈이 나를 죽이는 독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하락할 때 조정 줄 때 소액 분할 매수하는 요거를 절대 잊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뭐 당신들이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거시경제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아, 잠시 피해 있는다. 쉽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잠시 피해 있었다 치자 하면 언제 들어올 건데? 스스로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잠시 피해 있어도 됩니다. 스스로가 그거를 정리할 수 있다면 자기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상 이런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지금을 보면 안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를 보고 지금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미래까지의 어떤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도망갈 궁리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부동산은 지금 주식시장만큼 그렇지가 않죠. 이게 기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먼저 매를 맞을 때 이때를 이용해서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분명히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니까 윤석열이가 억지로 하락을 막아놓은 오히려 하락을 막기는커녕 일부 뭐 강남 일부 지역은 급등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그런 식으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갔고 거기다 돈을 다 퍼갖다 부으면서 재정 적자 빵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냈고 주식시장도 다 붕괴시키고 뭐 기업들도 다 그 경쟁에서 세계 경쟁에서 도태되게 만들고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일본이라니까, 일본.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어떤 우리가 자원과 자본을 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고통이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진짜 강력하게 한 방 진짜 시계 맞고 어 올라갈래? 아니면 약하게 여러 번 두드려 맞고 올라갈래? 이런 차이예요. 절대 고통 없이 우리 어떤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다. 그대로 일본 꼬라지 난다. 내가 일본은 그대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정치인들 강단 있는 정치인이 아니면요. 일본처럼 갈 수밖에 없어. 경기가 안 좋다. 그럼 또 금리 내려. 금리 내리면 뭐다 이게?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무런 뭐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뭐예요? 노동의 가치. 사람들이 신나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일하고 3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이 돈 가지고 이 돈이 가치가 없는 거야. 이 돈 가지고는 뭐 제대로 된 어떤 일반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해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뭐 주는 뭐 용돈 받고 그냥 막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있지. 뭐 한다고 아둥바둥 나가서 일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드시 똑바로 가져야 된다. 야, 지금 강남이 뭐 불패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은 그래도, 뭐 주식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지는 않고, 부동산이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주식은 그래도 내가 마음먹은 순간에 바로 팔 수 있잖아. 부동산은 안 그렇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져, 막 30% 떨어졌어. 30% 회복하려면 주식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뭐예요? 부채잖아요. 빚 없이 집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역습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한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채 문제가 아마 가장 먼저 이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고통 없이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 듣고 요즘에 금이 좋다더라. 뭐 요즘에는 뭐 자원이 좋다더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우리 5년 뒤, 10년 뒤 가깝게는 지금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 뒤에 어떤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금리는 어떻게 갈 것이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이며 또 기업을 위한 어떤 그런 우리 4차 산업 그런 혁명에 따른 그런 기술 개발비 이런 것들이 나라가 어떻게 보조를 해줄 것이며 인구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모든 것들이 예측이지만 분석 예측을 하지 않고서 투자하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 도박. 그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자기 자산을 이렇게 폭락할 때 자기 자산을 지키거나 적게 폭락하게 만드는 적게 하락하게 만드는 것도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좀 변동성 장세가 크지만은 그래도 좀 슬기롭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좀 개별 종목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의 어떤 개별 종목에 관해서 분석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들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